주혜가 읽어봐. 론도의 노래. 론도의 사람들은 노래. 바보뭉탱이. 바이오리입니다. 저기 사람 론도는 말고. 특별한 마을입니다. 아주 가느다란 빛을 엮어 만든 것처럼 공기가 투명하고 맑았지요. 론도에 사는 이들은 행복했어요. 꽃이 가득한 정원과 공원을 가꾸고 신기한 모양의 집을 지었어요. 새들과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지었지요. 당코와 지르카와 파비안도 론도를 정말 사랑했어요. 론도에서 새 친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론도 마을인가 봐. 당코는 몸이 얇고 투명해서 마치 전구처럼 빛났어요. 무엇보다도 심장이 눈부시게 밝았답니다. 당코는 자전거를 타고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론도 거리를 누볐어요. 자전거 바구니에는 두꺼운 지도책과 오래된 식물 표본, 그리고 꽃과 나무가 들어있었지요. 파비아는 훌륭한 사냥꾼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냄새를 잘 맡고 아주 먼 곳에 있는 것도 잘 보았지요. 파비아는 몸이 아주 가벼웠어요. 그래서 F자 모양의 메달이 달린 은색 목걸이가 아니었다면 한 줌의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을 거예요. 크고 무거웠지만 파비아는 목걸이를 벗지 않았답니다. 지르카는 하늘 높이 날 수 있었어요. 이따금 멋진 고개 비행도 했지요. 지르카의 종이 날개에는 지금까지 한 여행들을 적은 글과 그림이 가득했어요. 지르카는 여행을 정말 사랑했답니다. 론도는 멋진 꽃들로 유명했어요. 론도 사람들은 광장에 있는 커다란 온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지요. 이 온실은 먼 곳에서 온 희귀한 꽃들로 가득했어요. 놀랍게도 이 꽃들은 노래를 할 수 있었답니다. 온실에서 자주 음악회가 열렸어요. 공연을 보기 위해 관객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지요. 아침이 밝아오면 꽃들은 해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엄숙한 목소리로 론도의 노래를 불렀답니다. 당코는 날마다 이른 새벽에 온실로 갔어요. 꽃들과 함께 노래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정말 좋았어요. 당코는 식물 돌보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꽃들의 기분이 어떤지, 물이 충분한지, 빛은 잘 드는지 살폈지요. 당코는 꽃들이 어떤 환경을 좋아하는지 알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오후가 되면 당코는 길 모퉁이 찻집에서 파비안을 만났어요. 새로운 소식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두 친구는 지르카를 만나러 왔답니다. 하지만 지르카가 집에 있을지는 알 수 없었어요. 지르카는 며칠씩 먼 여행을 떠나곤 했었으니까요. 아주 평범한 날이었어요. 모두들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었지요. 당코와 파비안은 여행에서 방금 돌아온 지르카와 마주 앉았어요. 지르카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그림을 잔뜩 가지고 돌아왔답니다. 햇살은 따스럽고 꽃들은 즐겁게 노래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론도가 지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경보음이 울려 퍼지더니 론도에 전쟁의 일이 닥쳤어요. 전쟁. 론도 사람들은 전쟁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나타난 거예요. 우르릉 드르드르. 무서운 소리를 내며 전쟁은 마을로 다가왔어요. 집들이 부서졌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정말 끔찍한 것은 전쟁의 길을 따라 심어놓은 검은 꽃과 가시도 친 풀이었어요. 노래를 부르지 않고 향기도 없는 검은 꽃들이 순식간에 온 땅을 뒤덮었어요. 빽빽한 가시덤불은 해를 가렸어요. 햇살을 받지 못한 론도의 꽃들은 아름다운 빛깔을 잃고 병들었어요. 더 이상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 힘도 없었어요. 론도의 꽃들은 더 이상 노래하지 않았답니다. 당코와 지르카와 파비아는 용감하게 전쟁에 맞서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론도를 떠나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지요. 하지만 끔찍한 기계들을 자꾸자꾸 공격해왔어요. 차가닥 씩씩 소리와 함께 엄청난 불꽃이 터졌고 뾰족한 돌들이 날아왔지요. 돌 하나가 당코의 가슴에 맞았어요. 바로 심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당코의 몸에 거미줄 같은 금이 생겨났어요. 불꽃은 지르카의 종이 날개에 구멍을 냈어요. 여기저기서 검은 꽃들이 날카로운 가시로 파비안의 다리를 찔러댔답니다. 전쟁은 모두를 괴롭혔어요. 세 친구는 전쟁과 똑같은 방법을 쓰기로 했어요. 지르카와 파비안은 마을에 떨어진 돌과 못을 주워 모아 있는 힘을 다해 전쟁에게 던졌지요. 하지만 전쟁은 멈추지 않았어요. 당코는 전쟁의 심장을 공격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였어요. 왜냐하면 전쟁에게는 심장이 없었거든요.
새 친구는 전쟁이 파괴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도 사라져갔어요. 남은 사람들은 꼭꼭 숨어서 전쟁이 떠나기만을 바랐지요. 거리는 완전히 비어버렸어요. 세상이 자꾸 어두워졌지요. 그러는 동안에도 전쟁은 끔찍한 꽃들을 계속 심었어요. 단코는 몰래 온실로 갔어요. 마을은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어요. 시들어 가는 꽃 몇 송이가 어두운 온실 구석에서 서로 머리를 기대고 있었지요. 단코는 남은 꽃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단코는 자전거에 올라타서 페달을 밟았어요. 자전거 앞에 달린 전구에서 빛이 나오면서 어둠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페달을 힘껏 밟을수록 빛은 점점 더 강해졌답니다. 단코는 론도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들을 수 없었던 노래였어요. 1절이 끝나자 꽃 한 송이가 머리를 들고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꽃, 세 번째 꽃, 곧 10송이도 넘는 꽃들의 노래가 울려 퍼졌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전쟁을 향해 비추기가 뻗어나갔어요.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뻥뻥 터지고 철커덕대며 씩씩거리던 사냥기계가 얼어붙은 듯 멈춘 거예요. 꽃들의 노래만 조용히 들려왔답니다. 단코는 이제 모든 걸 알게 되었어요. 전쟁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를 두려워한다는 걸요. 아주 약한 빛으로도 어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걸요. 전쟁을 멈추려면 빛을 만드는 기계가 필요했어요. 노래하는 꽃들을 지키고 어둠을 무너뜨려야 하니까요. 새 친구는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여들었어요. 마을 광장은 개미들이 바쁘게 일하는 개미집처럼 보였답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마을은 잘 맞물려 돌아가는 시계태엽 같았지요. 지르카는 꼼꼼하게 지도를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모아서 날개에 적었어요. 뛰어난 기술자인 파비아는 빛을 내는 기계를 꼼꼼히 설계했어요. 단코는 기계를 설명해 놓은 오래된 책을 찾아주었지요. 빛의 기계가 완성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수백 개의 페달과 수천 개의 톱니바퀴가 돌면서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밝은 빛이 앞을 향해 뻗어나갔고 새 친구와 마을 사람들은 꽃들과 함께 론도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밝고 환한 빛을 받은 사냥기계가 천천히 녹아내렸어요. 빛이 강해지고 노랫소리가 커지면서 전쟁은 빠르게 뒷걸음질을 쳤지요. 검은 꽃들과 가지덤불도 어둠과 함께 사라졌어요. 드디어 어둠은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마침내 이긴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단코의 투명한 몸에는 거미줄 모양으로 금이 남았어요. 지르카의 날개에는 불에 탄 자국이 남았고 파비아는 가시에 찔린 다리를 절뚝거렸어요. 론도 사람들은 달라졌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 슬픈 기억을 갖게 되었지요. 지금도 이 마을에는 수많은 붉은 양귀비 꽃들이 자라고 있답니다. 붉은 양귀비는 1914년부터 휴전의 상징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한 병사가 시에서 붉은 양귀비를 노래한 뒤로 이 꽃은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답니다. 론도의 노래.